안녕하십니까, 정신일입니다. 이번 코너는 일본 지식인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일본 지식인 반응 코너가 되겠습니다. 한국에 관련된 기사는 아니고요. 지금 일본의 어떤 그런 굉장히 엄격한 경제 상황 하에서 어떤 정책들이 요구되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사는요, 약간 좌익적인 성향의 언론지예요. 현대 비즈니스라는 어떤 잡지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고요. 요 이야기를 하신 분은 요 분이세요. 요 분은 일본의 저널리스트로 굉장히 오래 활동하셨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이토 히로토시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현재 1955년생이시고 그다음에 1984년부터 프리로서 경제 활동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쭉 저술해온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현재 미 중유의 코로나 불황의 돌입, 그리고 짠돌이 국가 일본의 엄격한 어려운 현실이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일단 번역본으로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학교가 휴교, 프로야구, 축구, 스모 등이 무관객 시합이 되고, 그다음에 콘서트, 연극 등이 중지, 파티 및 회식의 자제가 요구되어 경제 활동이 큰 폭으로 정체되고 있다. 관광객은 급감하고 자택근무 붐은 일어나고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제조업은 생산 라인이 분단되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올림픽의 중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림픽 거품이 제거되고 호텔의 도산은 속출하고 급등한 부동산, 마이션 등의 폭락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앞에 것들은 다 설명드렸잖아요. 중국을 거점하면 제조업의 생산 라인 분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요 부분이 최근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많은 이제 호텔들의 계약이 있었고,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의 식사 계약을 했어요. 식사 계약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식을 요구했대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아베가 무슨 후쿠시마 농산물 준다니 어쩐다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별도의 호텔을 계약을 하고 그 호텔에다 한식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일본 호텔이니까 원래 한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호텔 같은 경우 처음에는 한식 안 되는데요, 우리 어떡할까요? 이렇게 나오다가 몇 명인데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올림픽 관계자하고 선수들 인원수를 딱 듣더니 그때부터 말을 싹 바꾼 거예요. 그래요? 아니 지금은 안 되는데, 아니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한식을 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생산 라인 싹 다 뜯어 고칠게요. 아니 식사 라인 주방 고치면 돼 까짓까 하고 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미 수리했어요. 근데 지금 올림픽이 중지되네 마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도산할 수도 있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호텔업계 적자인데, 그쵸?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어떤 업체라는 건 얘기 안 할게요. 업무 비밀이에요. 업무상 비밀이니까 그건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지금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알아주시고, 나중에 알고 싶으신 분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그럼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대불황이 돌입을 해서 지금 민간의 숨통이 잘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G7의 재무상이라든지 중앙은행 총재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신형 폐렴으로부터 세계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명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소비세가 이제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소비세가 증세가 됨으로 인해서 소비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호텔이라든지 관광업, 거기다가 이제 어떤 외식업계 등은 매출이 확 줄었단 말이에요. 소비세가 8%에서 10%로 증세가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보시면은 이게 19년에
4, 4분기 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건 연율로 환산한 거예요. 이게 딱 그거 실질 시기는 아니고 1.6% 하락을 했고 이걸 연율로 환산하면 6.3% 정도 됐는데 마이너스 6.3% 그러니까 연율로 환산하면 전년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케이 헤이킹 주가를 보시면은 여기 2월 21일 기점으로부터 쭉 빠지고 지금 이제 평균 주가가 21,000인데 21,000엔인데 이거 지금 2만 선 무너지냐 마냐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6개월로 봐도 갑자기 이 시점에서 확 떨어진 거지. 지금 확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확 떨어진 상황이고 1년치를 봐도 그렇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최대치로 보면은 이게 지금 요 시점에 팍 올랐죠. 요 시점에 이제 팍 오른 거는 요 시점에 이제 일본이 이제 연금 기금 등을 통해서 그 일본 기업들의 주식을 이제 매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부터 주가가 확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버렸으니 지금 비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뭐 이건 뭐 비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소비세 증세로 지금 경제가 최악인 이 시점에서 지금 그 덮쳤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쳤다는 거예요. 일본을.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번에 그래서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그 재정 지출을 증세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또 이제 또 이걸로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민당은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출이라는 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정을 하는데 지금 여당인 자민당은 정부의 고용 조정 조성금 인상 및 확대, 이게 고용 조정 조성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떤 기업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아니면 그 기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 종업원들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국가가 기업에게 고용조정금을 줘서 지원을 해줘서 사업주한테 지원을 해줘서 이 자르지 말고 당분간 고용을 유지해라 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자민당은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이제 중소기업 자금 조달.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어떤 그 정부의 그 정책 자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입헌민주당은 제1야당인데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지금 자민당만 세고 나머지들은 지리멸렬해요. 지리멸렬한데 어쨌든 제1야당이니까. 입헌민주당은 어떤 대규모 재정 출동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국민민주당하고 공산당은 소비세를 감세를 추가해서 10조 엔의 보정 예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한 10조 원 요구하니까 우리나라 10배 정도죠. 10배 정도의 보정 예산을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일본이 이제 이런 경우가 전에 있었죠. 언제예요? 그게 그 동일본 대지진 때란 말이에요. 그 동일본 대지진 때 복구를 위해서 재정 지출이 필요했죠.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뭐 원전도 무너진 상태에서. 근데 그 상태에서 뭐를 했냐면요. 복구 증세라는 걸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특별 증세를 이때 다 단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를 확 잡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번역 없이 그냥 말씀드리면 요 가파. 이 가파라는 게 뭐냐면 요 시기에 그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정보통신 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일본 기업들한테 그 어떤 적절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가파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인데 얘네한테 다 시장을 뺏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이 사람들의 어떤 좀 너무 간 분석 같아요. 일본 내에서는 이들을 대체할 만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건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얘기들은 보시면은 뭐 GDP는 뭐 3조 원 정도 하락할 것이다. 3조 원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 도게찌 국가의 미로라는 게 짠돌이 국가라는 거예요. 짠돌이 국가가 어떤 분배를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좌익 성향의 언론이에요. 그래서 해법은 달라요. 어떤 우익적인 사고방식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국민의 빈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다음 노동 분배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높일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직장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국도 지금 어쨌든 추가 재정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그거는 얘기할 수 없고,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로 자꾸 좌익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정 지출로 인해서
국가의 모든 장기적인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뻘소리들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사실 나온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재정 지출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건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우리 전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죠. 그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아베노믹스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이게 단기적으로 기업의 어떤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을 지원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은 안 돼요. 결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기업의 그다음에 어떤 소비자들,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지원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쇼크로 해서 사람이 확 쭈그러들 수 있는 그런 위기만 넘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정 지출이 들어가야지 이걸로 장기적인 뭔가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뻘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저희 정신일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 알아들으셨어? 뭔 얘기인지? 난 영상 만들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사장님이야. 뭐 맨날 이런 얘기 하면은 맨날 못 알아듣고 엄한 소리해. 근데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보셨으면은 어떤 그 앞에 그 크로다 총재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한 어떤 저희들의 분석, 그 내용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조금 저희들의 얘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일본의 어떤 이런 반응들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서 조금 본업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들은 계속 앞으로 저희가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